절대부등식은 뭐냐? 절대부등식은 이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절대부등식이라고 부릅니다. 주어진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절대부등식이라고 부르고요. 걔를 쓰려면 일단 기본 성질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부등식이란 말 나오면 무조건 실수 가지고 노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복소수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복소수는 특정한 상황이 아니면 잘 안 등장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실수의 성질이 크기 비교 가능합니다. 즉 부등식이 존재해요. 즉 실수는 크기를 가지고 있고 수익선에 표시할 수 있고 다 같은 말이지. 실수는 무조건 양수이거나 0이거나 즉 실수의 가장 기본적인 성질은 실수는 반드시 양이거나 음이거나 0이야. 이 세 개 중에 하나밖에 못 가져요. 이게 실수의 가장 대표 성질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부등식을 풀 때 허수는 1 더하기 i가 양수인지 음인지 알아볼라?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대수비교가 없다.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실수의 성질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펴 책을. 그래서 실수의 기본 성질은 이제 부등식이니까 우리가 이제 절대부등식,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증명하려면 실수의 기본 성질을 좀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실수의 기본 성질은 실수는 무조건 양수이거나 음수이거나 0입니다. 즉 대수 비교가 가능한 소리고요. 둘 다 양양이면 두 개 합도 양수, 곱도 양수. A가 양수면 마이너스 곱하면 음수.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커왔다. 즉 가장 중요한 실수 성질은 이 두 개죠. 1번과 4번이 가장 중요한 실수 성질입니다. 마찬가지 부등식도 우리가 이거 중학교 거 복습입니다. 가장 기본 성질 A가 B보다 크면 그리고 B가 C보다 크면 당연히 A가 C보다 크겠죠. A가 B보다 크고 B가 C보다 크면 당연히 A가 B보다 큽니다. 즉 부등식이 제일 중요한 건 언제 부등호의 방향이 바뀝니까? 어떤 부등식이 있을 때 양쪽에 똑같은 수를 더해도 똑같은 수를 빼도 곱해도 나눠도 안 바뀌는데, 양수면 곱했을 때 나눴을 때 부호 안 바뀌어요. 근데 음수면 부호 바뀌죠. 결국은 부등식은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만 부등이 바뀐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럼 절대부등식은 마찬가지로 어떠한 모든 실수, 즉 주어진 값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등식을 절대부등식이라고 두고요. 마찬가지 우리가 쓴 성질은 하얀 소리, 양수면 넘길 수 있는 거고, 제곱한 경우보다 무조건 커 나왔고 제곱 더하기 제곱도 무조건 0보다 커 나왔겠죠. 가장 기본적인 실수 성질. 마찬가지 제곱 더하기 제곱 0이면 A도 0 혹은 B도 0. 무조건 아니, A가 0이고 B도 0이고. 그 다음에 절대값은 제곱하면 날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값이 포함된 증명은 우리가 제곱을 되게 많이 한다. 그 다음에 양양이면 부등식을 제곱해도 여전히 똑같이 부등방이 바뀌지 않는다. 양수면 바뀌지 않는다 라는 것도 되게 중요한 성질이죠. 그 다음에 대소관계인데, 우리 수학에서 대소관계를 보는 게 총 3개쯤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차, 두 번째가 뭐냐면 제곱의 차, 세 번째가 B인데, A랑 B가 누가 큰지 알기 위해서 빼기를 했을 때 양수면 A가 크고 0이면 똑같고 음수면 B가 크고, 마찬가지 둘 다 양수라는 조건이 필요하다면 제곱이 크면 여전히 A가 큰 거거든. 그래서 제곱의 차, 특히 루트 같은 경우는 혹은 절대값 같은 경우는 제곱해서 많이 푼다. 왜냐면 양수이기도 하고요. 양수면 제곱해도 부등이 안 바뀌기 때문에 마찬가지 제곱의 차로 비교하기도 하고요. 세 번째 B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A분의 B가 1보다 크면 분자가 큰 거야? 분모가 큰 거야? B분의 A가 1보다 크면 분모가 커? 분자가 커? 분자가 크죠. 똑같습니다. 똑같고요. 분모가 작으면 분모가 크죠. 이렇게 총 3개인데 얘는 가장 기본적인 모양이고, 제곱은 루트 들어갔을 때 얘는 보통 지수꼴에서 쓰이는 편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절대부등식을 보면 항상 어떤 거냐면 제곱제곱을 말해요. 제곱, 즉
완전 제곱식으로 바뀌는 친구들을 말합니다. 첫 번째 보면 첫 번째 기본 절대부등식. 절대부등식은 주어진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절대부등식이라고 부르고요. 보통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커왔다. 보통 예로 문제를 많이 풀기 때문에 보통 완전 제곱식으로서 증명을 많이 합니다. 첫 번째는 a제곱 2ab 더하기 b의 제곱은 항상 0보다 커나왔습니다. 얘가 가장 기본적인 절대부등식인데 당연히 증명은 완제곱식으로 바뀌면 끝나요. 이거 인수분해 이렇게 되죠? 그럼 증명 끝난 겁니다.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커나왔죠. 마찬가지 가운데가 빼기가 돼도 똑같습니다. 마찬가지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것도 마찬가지 모든 a, b 실수에 대해서 얘가 항상 성립하는데 얘도 마찬가지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주면 돼요. a제곱 ab 그럼 내가 얘를 a에 대한 방정을 생각한다면 얘가 완전 제곱식 되려면 이걸 뒤에 뭐가 있어야 a에 대한 완전 제곱식일까? 뭐 a제곱 ba로 바라본다면 가운데에 절반 제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뒤에 뭐 와야 되죠? 뒤에 뭐 와야 완전 제곱식입니까? 완전 제곱식 하려면 가운데 항에 절반 제곱이 뒤에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뒤에 뭐 와야 돼? 4 예, b의 절반이 얼마야? B의 절반 B 이거 자 2분의 b죠. 2분의 b 2분의 b의 제곱이니까 4분의 b의 제곱이 오면 완전 제곱식입니다. 근데 원래 b제곱이 있으니까 b제곱이 4분의 b제곱이랑 4분의 b제곱 4분의 3b제곱 잘라지겠죠? 그러면 결국은 b제곱을 다 잘라놓고 나면 얘가 뭐가 되냐? 어떻게? a 더하기 얘의 제곱 얘의 제곱 2 앞뒤니까 2분의 b의 제곱이 와야 되고 4분의 3 b제곱이니까 제곱 더하기 제곱은 항상 0보다 커나왔다고 말할 수 있겠지? 이런 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수분해 공식이 등장하기도 하는데 이거 인수분해 뭘로 되는지 기억이 나니 안 나니? 1학년 아니야 마지막 내용이죠. 1학년 첫 내용이죠. 1학년 첫 내용. 중3 아니야? 중3 때 이런 내용 하지 않죠. 알 것 같아요. 그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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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B, A, B, C, C, B, A 아무튼 그런 느낌. 그런 느낌 공식인데 느낌만 알면 무슨 소용이야.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 되는 게 고일 내용이고 실수의 제곱 더하기 실수의 제곱 더하기 실수의 제곱이기 때문에 실수는 제곱하면 무조건 0보다 크나 같으니까 다음과 같이 완전제곱식 바뀌었다면 전체가 0보다 크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면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나 같다 로서 보통 이런 식으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자, 증명하세요. 그 다음에 완전 제곱식 바꿀 사인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 절대값이 등장하면 좀 열받아요. 절대값은 굉장히 좀 열받습니다. 절대값은 좀 열받아.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는 항상 절대값 전체에 a, b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다음 친구는 증명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절대값이 등장하면 셋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범위를 나누든가 양변을 제곱하든가 그래프를 그린 건데 다음 같은 상황은 보통 다음 같은 증명 파트는 보통 제곱해서 해결합니다. 다음 친구는 양변을 제곱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절대값 두 개는 양수이기 때문에 제곱을 해도 바뀌지 않아요. 근데 절대값 제곱하면 어떻게 되겠죠? 기본적으로 절대값 날아가거든. 얘가 날아가는 게 아니라 이런 거 날아갑니다. 그냥 원본 절대값 a 더하기 b의 제곱 이런 거 제곱하면 날아가 그냥 a 더하기 b의 제곱이에요. 근데
얘는 가로 전체의 제곱이니까 완전제곱씩 해줘야 돼.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2 합대 해줘야 되는데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2 앞에 거, 뒤에 거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런 거 날아간 거라고. 이렇게 직접 절대값의 제곱 나오면 이런 거 이거 날아가는 이렇게 날아가는 거라고. 마찬가지 날아가겠지. A제곱, B제곱, 우리 절대값이 절대값 B 잘 나오는 겁니다. 다음 나머지는 그냥 완전 제곱식이겠지. 그러면 지워지니까 결국 뭐밖에 안 나냐면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가 항상 A 곱하기 B가 커요가 나오는데 얘는 자명하게 성립한다 정도로 생각해서 좋습니다. 그래서 절대값은 기본적으로 범위라는 게 맞는데 특정 상황에서 다음과 같이 양변을 제곱해서 증명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전부 다 안쪽으로 바꾸면 돼요. A, B 실수일 때 보이지? 그러면 전개해. A제곱 B제곱 2AB 커나 같아요. 4AB 넘어가면 A제곱 B제곱 빼기 4AB잖아. 2AB잖아. 네. 그럼 이게 뭘로 되죠? 뭐가 돼 이거? 뭐야 이게? A제곱 B제곱 빼기 2AB는 A 더하기 B 제곱. 백인데? 완전 제곱식으로 바꾼다니까? 이 자체가 A 빼기 B의 제곱이잖아. 그럼 제곱은 항상 요거나 크다 이미 그럼 이미 끝난 거지.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면 우리가 증명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정리나 성질이나 정의로 가는 건데 우리가 쓰는 건 지금 실수라면 실수의 제곱은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아요로 문제를 풀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럼 완전 제곱식으로 뭘 바꾸면 완전 제곱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자명하게 참인 거죠? 네. 완전 제곱식 바꾼다니까. 마찬가지 이거 한 거다 넘겼으면 어떻게 돼? A제곱 B제곱 빼기 AB 이건 나왔다. 그럼 얘는 A제곱 빼기 BA 아까 한 거잖아. 이렇게 쓰면 완전 제곱식 바꿀 수 있다고 했잖아. A에 대한 완전 제곱을 생각하면 가운데 항의 절반 제곱이 뒤에 있으면 될 거 아니야. 그럼 뒤에 뭐가 있으면 돼? B의 절반 마이너스 2분의 4분의 B제곱. 4분의 B제곱이 있으면 되겠지. 그럼 B제곱이 쪼개지겠죠? 4분의 1과 4분의 3으로 앞에 거 두 개가 뭘로 바뀌어? 얘가 뭘로 바뀌어? 얘가 뭐의 제곱이야? A 빼기 2분의 B의 제곱 4분의 3 B의 제곱 해주면 제곱이니까 끝났죠? 제곱 더하기 제곱 제곱은 항상 0보다 크나왔고 제곱이 항상 0보다 크나왔기 때문에 두 개 합도 항상 0보다 크나왔다 말할 수 있겠지? 맞나요? 네. 저 내용 배웠어요. 증명이 끝났을 때 내용 해서 이렇게. 왜요? 빨리 칭찬해줘. 알겠습니다. 이건 내가 이거는 이제 증명이 끝났다는 뭐 표시긴 한데 보통 답에 동그라미 치는 것처럼 비슷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가끔 항상 부등식은 등호일 때가 되게 중요해요. 등호일 때 언제 등호냐? 즉 등호 성립 조건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등호는 다음과 같이 완제곱식 만들었다면 그 제곱이 0이 되는 순간이 등호 성립할 때야. 등호 성립 조건. 그러면 이건 A가 B랑 똑같을 때 등호가 됩니다. 결국은 부등식이라는 건 뭐 최대치수를 물어보기도 하는 건데 결국은 뭐 A가 항상 2보다 커왔대. 그럼 결국은 얘는 A의 최소가 2라는 소리잖아? 그럼 결국은 부등식이라는 건 최대치수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관련된 문제 나올 수 있고요. 넘어가서 산술기하 하겠습니다. 산술기하 평균 보겠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뭐 이름은 산술 평균, 기하 평균, 즉 산술 평균 어떠한 두 개가 있을 때 산술 평균은 2분의 A 더하기 B 우리가 알고 있는 평균이 산술 평균인 거고 상황에 따라서 다른 평균의 정의가 생기는데 기하 평균은 기하적인 내용일 때 보통 두 개 곱한 다음에 루트 오프에 씁니다. 책에 나온 뭐 조화 평균도 있는데 조화는 병렬로 연결됐을 때
저항합. 물리 안 배웠나? 안 매워. 이제 그 복대 쓰는 건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조합형이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조합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산기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양이면 항상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을 비교하면 항상 기하 평균보다 산술 평균이 좀 더 큰 것 같아요. 즉 양이라면 다음 부등이 성립합니다. 요걸로서 문제를 푸는 게 산술기하입니다. 산술기하 평균이에요. 굉장히 중요하고요. 반드시 시험에 나올 건데 산술기하 평균은 눈치를 채야 되는데 첫 번째 뭐냐면 양수일 때만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뭘 물어보냐면 그럼 이걸 뭐 할 건데요? 최대 혹은 최소를 찾아라고 시킵니다. 조건 3개를 봐야 돼. 양수, 최소를 물어볼 때, 그 다음에 합이 일정하거나 곱이 일정할 때 합을 뭔가 줘. 합은 뭐예요? 곱은 뭐예요? 라고 줍니다. 특히 곱이 일정한 상황은 뭐 이런 상황이 역수골 뭐 A 더하기 A분의 1 꼴이라든가 곱하면 1이죠. 뭐 A분의 B 뭐 B분의 A 뭐 이런 꼴 마찬가지 곱하면 1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주로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등장한다면 산술기하 평균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내는 사실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보통 얘보다는 양변에 1을 곱해서 A 더하기 B는 항상 커나 같아요. 2배의 루트 A, B를 굉장히 많이 쓰죠. 그래서 우린 얘를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저기 합은 항상 펴놨습니다. 2배의 루트 AB. 왜 됩니까? 우리가 양양이기 때문에 얘의 증명은 양쪽을 제곱합니다. A 더하기 B의 제곱은 양양이니까 양변을 제곱해도 무방할 거고요. 얘는 제곱하면 완제곱식이니까 A제곱 B제곱 2AB 얘는 4AB 넘겼으면 A제곱 B제곱 빼기 2AB. 그럼 이거 뭘로 되죠? 인수분해가 뭘로 됩니까 이거? A 빼기 B의 제곱이 되겠죠? 항상 0보다 커 나왔겠지? 지금 끝났고요. 굉장히 중요한 건 산술기하는 언제 등호가 성립하는지 이 등호 성립 조건도 굉장히 중요한데 등호는 언제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완전없이 0일 때, 즉 A랑 B랑 같을 때 성립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산기는 눈치를 채야 돼요. 요번 시험에 나오고 중간에 나올 수도 있고 기말에 나올 수도 있고 2학년 때, 3학년 때 중장창 나오는 게 산술기하입니다. 언제 씁니까? 합이 양수라는 표현을 줬을 때, 최소수 물어볼 때, 합일정 고일정 주어할 때. 예를 들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문제 풀어볼게요. 양수 줬습니다. 다음 0보다 크다 같은 거 다음 성립하는 물어보래. 그러면 지금 상기가 뭐라고요? 양양이면 상기 한번 쓰고 갑니다. 양양이 뭐라고? 양양이면 항상 산술기하 공식이 뭐라고? 두 개의 합은 항상 커나 같아요. 2배 루트 AB가 우리가 쓰고 있는 산술기하로겠죠? 그러면 얘를 A라고 보고 얘를 B라고 본 거야. 그러면 산술기하 양양이면 두 개의 합은 어떻게 된다고? 뭐보다 크다고? 커나 같아요. 2배의 루트 곱보다 크거나 같다고요. 그럼 지워지고 즉 이 상황을 왜 산술기합니까? 이게 왜 상기예요? 곱이 일정하잖아. 곱하면 뭐 나와? B분의 A랑 A분의 9B를 곱하면 뭐 나와? 지워지고 9잖아. 그럼 즉 곱이 일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산기에 쓰는 겁니다. 제곱 주어지면 코시유가 같이 쓸 거고, 그러니까 모양에 따라서 이 그 부등식의 도움을 받아서 문제를 풀고 싶은 건데 코식을 쓸 때가 있고 산술기를 쓸 때가 있는데 다음 같은 상황에서는 우리가
그래서 다음을 보면 뭐 해야 된다고? 산술기 SSR 해야 돼요. 두 개 합은 그나 같아요. 2배 루트 곱. 그럼 결국은 뭐밖에 안 남어. 그냥 그대로 집어넣으면 뭐밖에 안 남어. 결국. 뭐밖에 안 남죠? 뭐밖에 안 남어. 이렇게 하면 뭐 돼요? 2 루트 3 6 그럼 결국은 b분의 a 더하기 9분 아니고 a분의 9b는 6보다 큰한테 나왔으니까 지금 끝난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코시를 쓰고 싶다. 다시 마찬가지 코시로 우리가 산술기하 평균을 산기를 어디 씁니까? 알아야 돼요. 양양 조건 붙어야 되고요. 곱이 일정하거나 합이 일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요거 보고 싶어. a 더하기 a분의 1이 2보다 큰 거 보고 싶대. 그러면 산기 외웠어? 산기 외워야 됩니다. 산기랑 코시 외워야 돼요. 왜요? 산기 합은 항상 뭐가 크다? 2배 루트 a보다 크다. 그럼 지금 얘가 a고 얘가 b인 걸로 집어넣는 셈이잖아. 양양이니까. 그럼 a 더하기 a분의 1은 커 나왔대요. 2배 루트 곱보다 커 나왔습니다. 그럼 지워지고 뭐밖에 안 남어. a 더하기 b는 a 더하기 a분의 1은 항상 2보다 커 나왔대요. 지금 끝났지? 굉장히 간단하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 무조건 식이 있으면 전개합니다. 무조건 뭐 한다고? 무조건 전개하는 거야. 무조건 곱하기 있으면 무조건 전개하고 해야 돼요. 이거 전개 안 하면 큰일 납니다. 무조건 뭐 한다? 전개하고 가요. 전개하고 한다. 전개 안 하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전개하면 다 이상한 거 나와요. 전개 안 하면 여기에 최소 곱하기 여기에 최소를 구하는 좀 무지몽매한 친구들이 있는데 다 이상하게 나옵니다. 전개 때려. a 곱하기 a분의 1 b분의 a a분의 b 1 하. 이거 나중에 할게요. 이쁘게 했으면 2 플러스 b분의 a 플러스 a분의 b가 4보다 큰 걸 보고 싶은데 얘 상기를 때리는 거야. 여기 상기를 때리는 겁니다. 두 개 무슨 꼴이야? 역수잖아. 역수는 곱이 일정한 거예요. 그래서 얘를 a 얘를 b라고 생각하고 집어넣으면 두 친구의 합은 커나 같아요. 2배 루트 곱. 그럼 뭐가 사라져? 사라지잖아. 이렇게 뭐밖에 안 남아요? b분의 a 더하기 a분의 b는 항상 2보다 크다 같다. 그럼 얘가 2보다 크다 같으니까 전체가 4보다 크다 같다고 쓰면 증명이 끝난 거 맞습니까? 네. 간단하죠? 이렇게 이런 꼴들이 있고 그 다음 보면 합이 일정하거나 곱이 일정한 상황들이 있어요. 마찬가지 눈치를 챕니다. 뭐라고 했어? x 양수 y 양수일 때 뭐 주고 있어? x 곱하기 y가 1일 때 2x 더하기 3y의 최소를 구해보자. 봐봐. 두 개의 xy에 대한 관계식이 있습니다. 항상 일정한 관계가 있어요. a가 바뀌면 b도 바뀌겠죠? 이때 뭐? 두 개 합의 최소는 언제입니까? 그러면 관계에 있을 때 다음 최소를 구하면 보통 집어넣는데 집어넣은 모양이 이상하게 나오고요. 이 상태에서 눈치를 까야 돼요. 양수 조건, 곱이 일정, 최소 이 세 개 조건을 보고 뭘 떠올려야 된다고? 그거 산술기. 산기를 떠올려야 된다고. 산기 A 더하기 B a 더하기 b는 이렇게 크거나 같아요. 크거나 같아요. 2배의 루트 ab 그대로 집어넣어. 얘가 a고 얘가 b입니다. 내가 구하고 싶은 걸 바꾸는 거야. 얘가 여기가 b야. 그러면 어떻게 돼? 두 개의 합은 그거나 같아요. 2배의 루트 곱. 그럼 얘가 우리가 곱을 뭔지 알잖아. 6 곱하기 xy인데 얘가 1이라며. 네. 그러면 2 루트 6이겠지. 네. 그럼 따라서 2x 더하기 3y가 항상 2르보다 크나 같으면 얘가 여기가 크나 같다며. 그럼 얘가 뭐겠어? 최소겠지. 네. 그럼 최소가 2루트 6입니다 라고 알면 됩니다. 네. 이거 무조건 산술기 내가 진짜 말할 수 있어. 이번 시험에 내가 산기가 안 나오잖아. 산기가 안 나오면 내가 수목자 할 거예요? 손목을 자르면 안 돼. 손목은 하나밖에 없잖아. 손목 자르면 아플 거야. 손목을 자를 수가 없어요. 그 조폭이야? 뭐 새끼손가락을 주고 뭐 조직을 탈퇴할 수 있는 거야? 힘들잖아. 그러면 내가 먹고 싶은 걸 다 줄게. 다? 다는 아니고 10만원 내가 용돈이 20만원이야. 내가 용돈이 쌤 용돈
그러면 결국은 다음 친구가 큰 같으니까 최소가 1수 6인데 봐봐. 가끔 이거 언제 즉 x와 y가 언제일 때라고 그러면 같을 때 이 등호 언제입니까? 라고 그러면 얘랑 얘랑이 같을 때입니다. 즉 2x 더하기 2x랑 3y랑 같을 때가 답이야. 그래서 편법이거든. 편법. 다시 그러면 이 등호가 성립할 때가 최소일 거 아니야. 얘가 등호는 산술기하를 얘를 A, 얘로 그렸다면 그 두 개 같을 때가 산술기하라고 말했잖아. 내가 이거 이 등호는 이 등호일 때 답이잖아. 결국은 다음 친구가 최소값이 얘라는 소리는 이 등호일 때가 답이라는 소리 아니야. 결국은 이 등호는 언제 성립했다고 했어? A랑 B랑 같은 성립했다고 했잖아. 아 그쵸.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도 돼. 그럼 EX랑 3Y랑 같아요? 맞아요. 그때 답이네. 그러니까 물어본다면 그러면 다음 친구가 산술기하 문제라면 결국은 같을 때 답이네. 무조건 같다고 생각하고 답내도 됩니다. 편법. 이걸 풀 때 같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답을 얘랑 16일 때 야 다음을 최대를 구하려며. 그럼 어차피 산기 쓰면 합이 일정이잖아. 그럼 이게 두 개 같을 때 그러면 이게 8 이게 8일 때 답이잖아. 그럼 x가 8 y가 4일 때가 답이야. 답은 얼마야? 32라고 답을 내면 된다고. 굉장히 빨리 풀고 싶으면 이따가 풀어도 괜찮다 이 말이야. 최소값 뭐시라? 최소값 최대값 똑같아요. 그렇게 구하는 거? 어차피 부등호의 방향이 나오면 최대나 최소가 나오게 되는데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최대를 구하든지 최소를 구하든지 등호일 때 답이야. 어차피. 그래서 얘가 문제의 구조상 산기인 걸 눈치를 깠다면 같을 때 답을 내도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건 편법이고요. 이걸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좀 더 갑니다. 다시 산기 때립니다. 그럼 얘가 A고 얘가 B일 때 해봐야 되겠지? 네. 어떻게 돼? x 더하기 2y는 그거나 같아요. 2배의 루트 곱이죠. 그러면 얘가 얼마야? 16이잖아. 16 2 곱하기 루트 2xy 지워지고 8. 그럼 양쪽이 뭐니까? 루트니까 양수니까 제곱해야 되겠지? 네. 그럼 64는 크거나 같아요 2xy. 그럼 32는 작거나 같아요 xy. 그럼 결국은 xy는 작거나 같아요 32잖아. 그럼 xy의 최대를 물어보니까 얘가 30을 작으면 xy의 최소가 얼마나 소리야? 결국은 32란 소리지. xy는 항상 얘가 작다며. 쉬우겠지? 최소값도 30이고 최소값도 30. 최소가 아니라 최대. 잘못 말했습니다. 최대. 이해가 됩니까? 네. 어렵지가 않아요. 않죠. 네. 다시 봅니다. 그 다음 거 마지막 여기까지 풀고 쉴 건데 똑같아요. 내가 항상 무엇을 하라고 했죠? 항상 뭐 하라고 했어? 분수꼴 있으면 항상 뭐라고 했어? 분수꼴 있으면 전개 때려. 전개 안 하고 선생님 여기서 최소값 1 여기 최소값 2인데요? 헛소리하면 큰일 납니다. 전개 먼저 하는 거야. 무조건 전개 먼저 하는 겁니다. 전개하면 AB 4 1 AB분의 4 이쁘게 했으면 AB 더하기 AB분의 4 더하기 5예요. 그러면 얘를 상기를 때리는 겁니다. 얘를 상기를 때리는 거야. 마치 얘가 A고 얘가 B가 되게 두 개의 합은 그거 같아요. 뭐라고요? 2배의 2 곱. 루트 곱. 그럼 사라지고 결국은 4네요. 4네요. 그럼 얘의 최소값이 얘가 4보다 컸다. 그럼 전체가 그보다 크나왔다. 그럼 다음 친구의 최소는 등호일 때니까 최소는 얼마? 최소는 9라고 답을 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부등식이 성립함을 증명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제곱이랑 절대값은 양변을 제곱해야 되는데 언제만 할 수 있는 거냐면 양수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값이나 루트꼴에서 양변 제곱을 되게 많이 하는 겁니다. 양수고요 당연히. 얘 빼기 a는 a가 크기 때문에 루트시 더 커. 루트 씌워도 얘가 큽니다. 양수야. 뭐한다? 양변 제곱으로서 증명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양변을 제곱하면 양수면 제곱하면 그냥 날아갈 거 아니야? 그러면 제곱해. 그럼 루트는 제곱하면 날아갈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앞에 거 제곱 더하기 뒤에 거 제곱 빼기 2합D죠. 그러면 이거 지워지고 어떻게 되죠? 다 넘겼을까? 일단 넘기면 2배 다 넘겼으면 이쪽으로 다 넘겼으면 어떻게 돼? 2b 플러스 2 루트 a 루트 b가 음수예요. 지워지고 루트 a 루트 b가 커요 b야. 참이야 거짓이야? 야 b를 루트 b 곱하기 루트 b로 쓰면 네. 이 지워질 거 아니야. 그리고 루트 a는 루트 b가 크다. 그럼 당연히 a가 b보다 2무로 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 네. 이해가 되십니까? 네. 보겠습니다. 산술평균과 기하평균 응용인데 정말 잘 나옵니다. 옛날에는 좀 잘 나온다 보다는 산술기하는 반드시 한 문제 이상 나올 수도 있어. 거듭 말하면 중간 나오고 기말로 나오고 두 번 다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친구의 추론을 구하세요. 봐봐. 우리는 산술기하는 언제 등장한다? 1번 양수 조건. 우리 작은 아버지 성함이 양수. 나양수입니다. 진짜? 양수. 수학하시나? 아니요. 건달입니다. 아 진짜요? 그 다음에 짱 멋있다. 최대 최소. 어떻게 농담이지. 생겼어요? 건달같이 생겼습니다. 뭐야. 3번 곱이나 합이 일정하다. 그래서 우리는 눈치를 까야 돼. 이런 걸 우리 양수 작은 조건? 양수다. 이거보다 크다. 이거 줘야 돼요. 그래서 산술기하는 어떻게 눈치를 채느냐. 눈치가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눈이 잘 들릴 거 아니야. 왜? 답을 봤는데 굉장히 잘생긴 선배가 윤지야 이번 주말에 뭐하니? 라고 뭐라면 무슨 생각을 해야 돼? 아무것도 안 해요. 얘가 나 좋아하나? 오늘 그럼 당연히 뭐라고 해야 돼? 저 선배랑 약속 있었는데요? 라고 선수를 쳐야 될 거 아니야. 눈치 까야 될 거 아니야. 눈치 없이 저 이번 주에 뭐 친구랑 놀러 가는데요? 이렇게 눈치 없이 그러고 있으면 그 선배가 그렇구나 윤지는 쓰레기구나 이러고 버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눈치를 빨리빨리 까야 된다고. 그런 눈치 채야 돼. 항상 그런 말 있잖아. 쌤은 제가요? 저 새끼야 나 좋아하나? 이러면 이제 무조건 좋아하는 거고. 혹시 저 선배가 나한테 관심 있나? 이러면 절대 관심 없고. 그런 거잖아. 난 눈치를 잘 깝니다. 아 진짜요? 당연하지. 근데 아니 눈치를 잘 까는 거랑 누가 나를 좋아하는 사람 없을 수도 있잖아. 누가 나를 좋아하는지 모르는 게 아니라 없으면 많잖아. 뭐라고? 좋아했던 사람 많잖아. 좋아했다는 사람 많지만 그 사람이 날 안 좋아할 수도 있잖아. 그거는 쌍방이었던 적도 많잖아요. 이거 끝까지 올려가지고 와이프가 좀 들었으면 좋겠다. 괜찮습니다. 나 여자 엄청 많다고 와이프한테 맨날 말합니다. 와이프가 헛소리 하지 말라고 하는데 괜찮아 뭐 어차피 아무도 안 보니까 괜찮습니다. 그래서 다음을 보고서 산술기하인 걸 봐야 되는데 곱이 합이 일정할 때를 많이 쓰는데 합은 그냥 줍니다. 근데 곱은 보통은 역수 조건으로 줘요. 그래야 곱하면 지워지거든. 근데 x 더하기 x 빼기 1의 최소를 구하래? 역수 아닌걸? 어떻게 하면 역수야? 앞에 뭐가 있어요? 앞에 이거 못 바꾸고요. 얘를 어떻게 바꿔줘야 돼? x 빼기 1분의 1이 있어야 얘랑 역수를 지워주는 거 아니야? 그죠? 네. 바꿔줘야 됩니다. 역수 모양으로. 그럼 x 빼기 1. 그럼 결국 위에 거랑 비교하면 빼기 1 해준 거니까 더하기 1을 해주면 되겠지.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산술기를 때릴 수 있어요. x 빼기 1 플러스 x 빼기 1분의 1은 그건 어떻게 해요? 2배 루트 곱. 그럼 어떻게 돼? 지워지고 2죠? 그럼 다음에 이 친구의 수값이 2야. 그러면 더하기 1이니까 얘는 3보다 커 나왔다. 그럼 다음 친구의 수값은 얼마다? 얘의 최소는 3이에요 라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모양을 바꿀 수도 있다라는 거. 이게 됩니까? 얘도 마찬가지. x 빼기 1
얘는 4x 빼기 1이 있어야 돼요. 최대적인 수가 4니까 이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잘 보세요. 분문 바꿔. 분자를 바꿔야 돼. 그럼 분자에 x 빼기 1이 있어야 되는데 x 앞에 4 있네? 그럼 4부터 주면 됩니다. 그럼 결국 얘는 빼기 4를 세로 해주거나 그럼 더하기 4 해주고 원래 마이너스를 내려오면 3만 붙이면 전개했을 때 위랑 똑같다고 말할 수 있겠지? 그럼 또 여기서 마찬가지. 거기서 뭐 한다? 산기를 때려야 한다라는 거지. 왜냐면 우리가 곱의 모양이 일정하게 역수꼴로 만들었다면 지워지고 2니까 4죠. 그러면 다음 친구가 항상 4보다 작거나 같다면 다음 전체는 7보다 작거나 같아 나왔기 때문에 최소는 7입니다 라고 문제를 풀 수가 있겠지. 그래서 한번 모양을 바꾸는 그런 모양이 등장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결국 우리가 최대 최소 문제를 푸는데 산기를 쓰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활용으로도 등장하는데 결국은 이제 문자만 잘 두면 돼요. 그러면 이제 길이가 100인 줄을 겹치는 부분 없이 모두 사용해서 다음과 같이 크기가 모두 다른 직사각형 모양으로 4개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A, B, C로 이루어지는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네요. 네. 이제 보면 좀 이런 식 조금 꼬았는데 뭐라고 돼 있어? 구역의 전체 넓이가 최대가 될 때 둘레의 길이를 구하세요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보통 이런 친구들은 가로랑 세로가 문자입니다. 나왔어요. 이렇게 가로가 x, 세로가 y 나왔습니다. 그러면 구역 전체의 넓이가 최대인데 그러면 구역 전체의 넓이는 x 곱하기 y 아니야? 그죠? 지금 문자를 a 지금 요 길이 따로따로 넣을 수가 없어요. 그죠? 네. 넣을 수가 없거든. 놔볼까? 이게 여기를 뭐 a 여기 b 여기 c 여기 d라고 놓으면 결국은 얘 곱하기 얘 곱하기 얘 곱하기 얘 곱하기 얘겠지만 결국은 가로가 x 세로가 y면 이게 구역 전체 넓이겠지. 얘 뭘 찾고 싶다? 최대 값 찾고 싶다. 그때 x와의 관계가 뭐야? 100의 줄을 겹치는 부분씩 모두 사용해서 인 거야. 그러면 이렇게 쓴 거잖아. 그럼 줄은 x가 몇 개 들어가고 y가 몇 개 들어간 거야? 이 줄 100은 x가 몇 개? 하나, 둘, 셋, 넷, 5개 5x y는 하나, 둘 더하기 2y 즉 줄은 100이라고 정해져 있는데 이렇게 굳이 놓을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가로, 세로만 문자로 놓으면 결국은 가로 2개 세로 5개인 거네. 얘가 100일 때 얘의 최대야. 그럼 합이 이저하니까 그 줄이니까 무조건 양수거든. 바로 삼긴 걸 눈치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5x 더하기 2y를 주었기 때문에 얘로 뭐 하면 돼? 그거 같아요. 2배 루트 곱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쓰면 얘의 최대가 구해지거든. 구해지는데 뭐라고 했어? 등호는 언제라고? 우리가 그때 얘를 찾으라니까 그때 둘레의 길이는 그때 둘레의 길이는 가장 큰 직사각의 둘레니까 4x 찾으라는 거건 그때 결국은 최대를 찾으라는 게 아니라 최대를 가질 때를 찾고 싶어. 그럼 최대를 가질 때는 항상 이 등호로 가볼 때 등호. 결국은 뭐 얘가 뭐보다 뭐 작거나 나오겠는데 결국 이 등호는 언제라고 했어? 얘랑 같을 때 언제라고 했죠? 얘랑 같을 때 5x는 2y일 때 최대가 소립한다 나오겠죠? 그러면 100 빼기니까 이거 50 이거 50이라는 소리잖아. 그럼 x가 얼마야? x가 10 y가 25일 때 최대를 가질 건데 결국은 x가 10 내가 찾고 싶은 건 4x니까 40일 때 아니 x가 10일 때 y가 25일 때 최대인 건데 그때 가장 큰 직사각형 둘레의 길이는 40입니다 라고 문제 풀 수가 있겠지? 네. A는 정사각형이니까요. A는 정사각형으로 돼 있지 지금? 그러면 안 나와있네? 네? 잠깐만 나 잘못했어 미안합니다. 근데 누가 붙여?
정사각형 아니죠. 미안. 정사각형 읽었어요. 4x가 아니라 얘 둘레 길이니까 뭐야? 이거 2x 더하기 잠깐만. 나 좀 이상한 거해. 직사각형의 둘레 길이를 구하래. 직사각형 둘레 길이가 뭐야? 직사각형 둘레 길이 A, B, C, D로 만들어지는 이 큰 이거 찾아라는 거야 이거. 그럼 이거 2x 더하기 y 찾아라는 거야. 내가 문제 잘못 읽죠 이거. 얘의 둘레 길이 찾아라는 거잖아. 그럼 2x 더하기 2y. 그럼 이제 x가 20, x가 10, y가 25일 때 최소니까 이때 찾아라는 거잖아. 그러면 2 곱하기 35니까 70이에요. 답을 내면 되겠지. 네. 그래서 오늘은 딱 상기까지만 하고요. 코시 푸지 마세요. 코시 안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풀어보시고 코시는 안 했거든? 다음 시간에 빨리 하고요. 코시는 제곱제곱 등장하는 게 코시야. 제곱제곱 등장하는 거. 뒤에 있는 문제 중에서 제곱제곱 등장하면 풀지 않으면 됩니다. 뭐 있냐? 제곱제곱 등장하는 거. 9번. 또 뭐 있죠? 9번 빼고는 없는 거 같네요. 9번, 18번. 요거 빼고는 코시가 아니거든? 그래서 9번, 18번 빼고서 다 풀어서 수요일날 오면 되겠죠? 네.